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 가는 전형을 나눠 놓고 보면요. 수시에서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 위주 속에서는 교과와 종합, 그다음에 논술, 실기, 실적, 특기자, 그다음에 정시는 대부분이 수능이고, 그다음에 실기, 실적, 일부 학생부 전형도 조금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지금 2025학년도는 나와 있지 않아서요. 지금 현재까지 발표된 고2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전형별 지원 전략 여러분들이 나중에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교과 역량은 다 중요합니다. 수시에서는, 정시에서는 수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라는 것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표를 한번 보면서 이어서 할게요. 요건 이제 현재 고2에 해당하는데 어떤 전형이 많나요? 전국에 보니까. 학생부 내신으로 가는 전형이 가장 많죠. 전국에서는 내신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라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이거는 학생부에 있는 숫자 이외에 글자까지 다 보는, 학생부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다 보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일부 면접도 있고요. 수능으로는 한 20%가 있고 실기 실적으로 한 7.8%.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느 쪽으로 일단 학생부 위주 전형을 중심으로 학교 생활을 내가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국 말고 이거는 수시와 정시로 나눠놓고 보면 수시에서는 대체적으로 학생부 교과 종합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많고요. 정시는 수능이 대부분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을 와서 보면은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보면은 아까 전에 학생부 교과가 가장 많다고 했는데 수도권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서울, 인천 쪽을 보면은 수도권 이제 경기도까지 합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장 많이 뽑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논술 이제 이렇게 되고 수시에서는 비수도권, 지방 쪽은 내신으로 뽑는 전형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 정시는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대부분 뭐로 간다? 수능으로 간다. 자, 엊그저께 수능 봤었는데 그 선배들이 굉장히 대부분 힘들어하고 있어요. 수능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단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학을 가는데. 대부분 정시는 수능으로 갑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대학들이죠. 건국대, 경희대 쭉 해서 한양대까지 서울 소재 16개 대학인데 가장 많은 비율은 정시 수능이 40%로 가장 많이 가요. 아까 전에 전국에서는 20%밖에 되지 않았는데 서울에서는 뭐가 많다? 수능으로 가는 게 40%로 가장 많다. 그 다음 두 번째가 학생부 종합전형, 세 번째가 학생부 교과전형이에요. 그 다음 논술, 실기 이런 비율이 된다. 그래서 학생부 위전형이 많긴 하지만 상위권 대학들은 정시로도 상당히 많이 뽑고 있습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표로 한번 봤는데 다시 구체적으로 조금 인원까지 확인해 보면 표가 이제 가려졌는데 한번 넘어가 볼게요. 대학을 가는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수시에서도 갈 수 있고 정시로 갈 수도 있고 그다음 추가 모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라는 것 알고 있어요. 기회를 많이 주니까 좋죠. 세 번 정도 기회를 준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한 대학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수시에서는 6개 대학을 지원할 수 있고 6개 지원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전형 6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서로 다른 대학일 수도 있고 같은 대학에서도 서로 다른 전형이면 대부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6회 지원 가능하고 정시에서는 군별로 3회 지원이 가능하고 또 2월 말에 있는 추가 모집은 제한 없이 무제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수도권, 서울 쪽에서는 40% 정도 정시로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굉장히 중요한데 수능에 여러분들은 국어하고 수학은 선택 과목이 있는 상대 평가고요. 영어하고 한국사는 절대 평가. 그다음에 탐구는 사회하고 과학 구분 없이 두 과목을 반드시 선택해야 되고 제2 외국어 한문은 절대 평가로서 선택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요. 대부분 서울대 때문에 제2 외국어 한문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일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 1년 4번 시험을 봐요. 모의고사를 4번씩 봐요. 3학년 되면 무려 6번이나 봐요. 굉장히 힘든 시험이에요. 한번 왜 힘든가 한번 보시면 당장 내년 3월 달 되면 고등학교 와서 시험을 보거든요. 하루 종일 시험을 봐요. 국어를 가지고 80분, 수학을 100분, 영어를 70분, 한국사 30분 보고 또 탐구 두 과목을 30분씩 60분. 그러니까 거의 6시간을 시험을 봐요. 하루 종일 시험을 보죠?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내 머리를 너무 많이 써야 될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렇게 고등학교 가면 힘들겠구나. 시험을 무려 무슨 6시간이나 시험을 보나 이렇게 할 거예요, 하루에. 그러면서 이제 실전 훈련으로 어느 정도 시험을 봐야 되는지, 국어, 영어, 탐구는 거의 2분 내외로 한 문제씩 풀어야 되고, 수학도 한 3, 4분 이내에 한 문제씩 풀어야 돼요. 완전히 문제를 딱 보고 어떻게 풀어야지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의고사는 나의 어떤 연습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능 응시자도 보면은 요거는 여러분들 먼 훗날 이제 3년 후가 되겠는데, 점차적으로 재학생은 줄고 있고 졸업생은 점차적으로 비율이 늘고 있어요. 졸업생들이 무서운 학생들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응시자 수, 접수자 수인데 전원이 다 응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올해도 결시생이 한 10% 이상 돼요. 요거는 수능 성적표. 그래서 이런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라는 것. 원점수는 나오지 않은 성적표예요.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 이렇게 나오는 성적표를 받게 돼요. 아까 전에 졸업생들이 무섭다 그랬는데 여기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졸업생의 평균 점수거든요. 재학생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고 있죠. 그래서 정시는 만만치 않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졸업생들의 성적이 높다 보니까 재학생들이 경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라는 것. 요거는 작년에 재수생과 재학생 그 비율인데 건국대학교 재수생이 무려 73.6%가 재수생이에요. 여러분들 가고 싶은 뭐 성대라든지 경희대도 거의 70%가 재수생. 그래서 정시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재수생들이 들어오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상대적으로 수시는 재학생들이 많이 가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시는 재수생들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수능을 다시 한번 공부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가 이제 절대평가다라는 것, 그런 거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번 겨울방학 때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요. 왜 그러냐면은 영어는 절대평가기 때문에 나도 90점 넘으면 똑같이 나도 1등급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 혹시 소홀히 한 학생들은 올 겨울에 영어 한번 새롭게 시작한 자, ABC부터 출발해도 괜찮아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충분히 영어 성적 올릴 수 있으니까 영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라는 것. 왜? 영어는 절대평가기 때문에 내가 맞은 점수만큼 그대로 그 점수. 나보다 높은 점수 있어도 나도 90점 넘으면 나도 1등급을 맞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 그래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렇죠? 그다음 요건 이제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추천 전형이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내신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일본고 가는 학생들이 훨씬 더 이 전형은 유리하겠죠. 대입 공정성 강화라는 부분인데 대학에서 이제는 자기소개서도 없고 여러분들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추천서도 없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브라인드 처리돼서 밝혀지지 않아요. 내 이름, 부모님 배경 이런 거 다 제공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뒤에서 또 얘기할게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학생부 비용 내용이 굉장히 많이 축소되고 있고 자기소개서 고1부터 사라지고요. 아까 전에 봤지만 16개 대학이 수능이 40% 이상 뽑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학생부에 대한 얘기 좀 더 보시면은요. 교과 활동. 여러분들 학생부 있죠. 과목당 500자 적히는데 영재 교육 이런 것들은 또 대학에 제공되지도 않아요. 방과 후 학교도 제공되지 않고 또 동아리 활동에서 자율 동아리 대학에 제공되지 않아요. 따라서 정규 동아리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봉사 활동도 큰 부담 덜었죠. 개인 봉사활동 실적이 대학에 제공되지 않아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수상과 독서 활동이 대학에 제공되지 않아요. 학교에서 대회가 있고 학교에서 독서하면은 독서 목록이 적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대학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고등학교 와서 확인을 꼭 해보세요. 금방 얘기했지만 학생부에는 기재되지만 대학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라는 게 수상, 자격증, 독서활동 이런 부분들이 다 대학에 제공되지 않습니다라는 것. 그럼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보이죠? 그렇죠? 어디에? 학교, 각 교과 수업 시간에 충실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라는 것.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도 좀 얘기할게요. 고등학교 오면은 보통교과, 전문교과 이렇게 해서 교과가 30차시가 되겠고 창의적 체험활동이 4차시, 총 일주일에 34시간 공부하게 돼요. 전문교과 1은 특수 목적, 이게 이제 특목고가 되겠죠. 특목고하고 자사고가 전문교과 1을 배우게 되겠고 전문교과 2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배워요.
일반계 고등학교는 여기 보통 교과를 대부분 배우게 되겠고요. 학교에 따라서는 전문교과 원이 들어가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진로 선택으로 포함돼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과가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나눠진다. 그리고 교과 수업이 30시간이고 창체가 4시간입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공통 과목들 1학년 때는 다 똑같이 배워요. 모든 고등학교들이.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실험과 한국사 이런 과목들을 배우게 되고 2학년부터는 본인들이 직접 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나의 진로에 맞는 과목들,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 고등학교 1학년 오면은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목 선택 안내서가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많이 안내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거 고등학교 오기 전에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한번 어떤 선택 과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1번고 특수 목적고 대부분 필수 이수 단위가 있고 공통 과목이 있어서 그런 과목에 이수 단위가 있구나. 내가 꼭 들어야 될 과목들이 있구나라는 것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교과목 편제인데요.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이 나오는 과목들이고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나오지 않아요. 등급이 나오지 않고 표준 편차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A, B, C로 평가되는 게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이제 뭐 대부분 고등학교 올라오면 굉장히 스스로 발표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다라는 것.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알려주지 않아요. 개인이 그룹 활동으로서 그런 준비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역량을 표출해 나가야 나의 어떤 학생부가 또 풍성해지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스스로 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습니다라는 거 얘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고1부터 해서 진로 선택 과목 아까 전에 얘기한 부분이죠. 석차 등급하고 표준 편차가 나오지 않은 진로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2019년도 고1부터 해서 진행됐고 성취도가 제공된다. 그런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은 이렇게 등급이 나오고 원점수가 나오고 표준 편차가 나오는데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뭐가 나오지 않죠? 표준 편차가 나오지 않죠? 그리고 성취도는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제 고교 학점제에 대한 얘기도 해볼게요. 지금은 이거는 뭐 아직까지 완벽하게 고교 학점제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을 좀 알았으면 해서 고교 학점제에 대한 얘기도 좀 할게요. 우리가 다양한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는 영화 감독, 누구는 외교관, 또 생명공학 박사 이렇게 다양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교육들이 한쪽으로만 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아까 전에 처음에서 사진을 봤지만 다 잠자고 있다든지 선택을 내가 하고 싶은데 제한돼서 교육과정을 내가 들을 수 없는 교육과정이 있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대학을 가기 위한 어떤 고등학교 교육 과정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주고자 해서 고교 학점제라는 부분이 이제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강하고 싶은 과목들을 못 듣는 경우에 그런 부분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개설되지 않은 과목들이 많거든요. 과거의 선배들은 그냥 학교가 정해지면 그 학교에서 들으라고 하는 과목들만 들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제 점차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고교 학점제가 등장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어떤 변화에 따라서 미래 새로운 인재 양성을 위해서 고교 학점제, 미래 교육의 변화에서 생겼습니다라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획일적인 교육에서 어떤 유연한 개별화된 어떤 교육을 하고자 하는 부분 또 입시 중심보다는 좀 더 학생의 성장 중심 그다음에 수직적인 어떤 서열화에서 수평적인 다양화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교육이 바뀌고 있습니다라는 것 안내고요. 고교 학점제라는 것은 학생의 어떤 선택하는 진로 적성에 맞춰서 다양한 과목들을 이수할 수 있고 그런 학점에 기준 도달하면은 졸업을 인정받는 그런 운영 제도거든요. 아직 본격적으로 여러분 때까지는 아니고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교학점제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이고 2023학년도 여러분 다음부터는 일반계고도 다 전역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과목 개설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신청을 하고 학생 평가를 하고 이수를 못했을 때는 또 다른 또 교육과정을 통해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중2부터 해당하는 내용인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양하게 있어요. 학교에서 할 수도 있고 타 학교하고 연계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하고 지역 사회에서도 왜 학교 안에서 모든 교육 과정들을 다 편성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합니다라는 것. 그래서 일단 학교 안에서 선택 과목 최대한 다양하게 열고요. 그렇게 열지 못한 것들은 어디에서 지금 여기는 이제 신형고의 예시인데 이렇게 다양한 어떤 과목 선택을 개설한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과목에 대한 정보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학교에서 다 못하는 것들은 어디에서? 인근 학교 간에 협력해요. 우리 지금 현재 인천은 꿈드레라는 교육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어디에? 토요일이나 또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다른 학교하고 연계해서 같이 수업을 들어요. 그러면 다른 학생보다 내가 더 수업을 더 듣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연계해서 수업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라는 거고 그다음 또 온라인 통해서 직접 개설이 어려운 과목들은 그런 과목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공동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지역 사회 시설을 활용해서 또 학점을 인정하고 이수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도 지금 점점 이제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시간이. 그래서 마무리까지 할 때까지 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학생부 종합전형 왜? 이것은 학교 생활의 전부 다거든요. 종합전형이 가장 수도권에서 많이 뽑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전에 꿈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나의 어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관심 있고 호기심 있는 영역이 어디인지 그런 고민을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교 3학년 열심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오면 어떤 과목들, 선택 과목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데 그중에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인가, 과목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기본적으로 교과 수업에 충실히 들면서 당연히 선택 과목들은 어느 쪽으로 갈지 나의 진로에 맞춰서 선택을 해야겠죠. 그리고 학교 안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활동들에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극성을 띈다 그 학생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의 핵심은 일단 내신 성적, 그 다음에 수능을 보기 전에 학력평가를 1년에 4번씩 본다 그랬죠. 학력평가를 보면서 수능을 준비한다. 그렇게 해서 시험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 학교 안에서는 독서 활동도 하겠고요. 교과 안에서 어떤 활동도 있겠고 또 창체 활동도 있겠죠. 이 활동들은 다 어디에 중심? 교과에 대한 내에서 중심이 돼야 돼요. 교과 수업과 동떨어진 어떤 활동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과목들과 연계해서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라는 것 말씀드려요.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 습득은 내신이죠. 그 다음에 그것들 가지고 이해와 적용시키는 부분은 수능이고 좀 더 폭넓게 깊이 분석하고 종합하는 게 논술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내신은 가장 기본이 됩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내신은 가장 기본이 됩니다라는 것. 그 다음이 수능, 그 다음 논술 이런 형태다. 그래서 수능은 정시를 가지 않더라도 학생부 교과전형이나 일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라는 것 잊지 않으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교과성적평가 예시인데요.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정성평가를 합니다라는 부분은 지금 국어 성적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죠.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다시 1등급으로. 그 다음에 수학은 전체로 그냥 3등급에서 2등급 정도. 영어도 상승했고 사회는 비슷한 성적이고 과학도 상승했고 그래서 전 영역에서 이 학생 굉장히 상승 추세구나. 학업 의지가 굉장히 강한 학생이다 이렇게 그러면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구나라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어도 굉장히 상승하고 있고 영어는 항상 뭐 상위권에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이 학생은 어학 쪽이나 국제교육 쪽에 전공 적합성이 우수하겠구나라는 것을 평가자가 해석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숫자로 드러난 부분과 500자 세특을 통해서 이 학생이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성적이 상승했구나 이런 근거를 또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내신 성적도 중요하고 내신 성적 이외에 교과 세분력 특기사항도 중요합니다. 그 세특은 여러분들이 수행평가, 발표 수업, 토론 수업, 실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줌으로써 선생님이 개별화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글을 적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한 부분은 가장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교과 성취도 중요하지만 모두 중요하다. 세부능력 특기사항도 중요해요. 또 선생님이 써주시는 종합의견도 중요해요. 이 부분은 추천서를 대신하는 부분이고 또 창체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동아리 활동, 그런 자율활동, 이런 전체적인 활동도 중요하고 출결도 물론 중요하겠죠. 빨간색으로 써놓은 이런 부분들은 학생부에는 있지만 주어지지 않는 부분이다. 대학에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내 수상, 진로 희망사항, 독서활동사항 이런 부분들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할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래서 서류 평가할 때 학업 역량도 중요하고 전공 적합성도 중요하고 발전 가능성도 중요하고 인성도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학생부를 평가할 때 필요로 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와서 공부할 때 내가 단순히 내신 성적만 채워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합한 인재가 안 되겠구나. 전체적으로 전공 적합성도 살리고 나의 어떤 여러 가지 공동체 역량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의 어떤 관심사를 높여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요거는 뭐 참고사항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할 때 일반 선택 과목은 어떤 과목으로 또 진로 선택 과목은 어떤 과목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아마 지금을 말씀드려도 다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 고등학교 올라오면 내가 어떤 계열로 갔을 때는 기왕이면 선택 과목들을 이런 과목들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예시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오면 그런 책자들도 배부해 주니까 내가 앞으로 3년 동안 어떤 과목들을 스스로 선택해서 들어야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좀 생각해 보시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럼 사회과학 쪽이라면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사회문제 탐구라든지 심화 국어, 실용 영어, 또 영어권 문화, 이런 고전 읽기 이런 과목들을 좀 선택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역량이 사회 문제에 대한 통찰력, 비판적 사고 능력, 의사소통 능력도 중요하고요. 타인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다 중요하다라는 거. 자연과학 쪽은 아무래도 기초과학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논리적 사고 능력도 필요하고요. 또 꾸준한 연구적 자세, 그렇죠? 실험에서 실패하고 그런 부분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고 있는 그런 연구적인 어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공학 부분은 과학 현상에 대한 관심,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 능력, 또 융합적 사고력 이런 부분도 필요한 역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드릴 말씀은 학과의 인재상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된다. 내가 경영학과라면 특별히 수학 부분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해요. 또 리더십 중요하고 어학, 영어 성적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학과의 인재상들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여기에서 내가 이 학과 가기 위해서는 이런 준비들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좀 참고 삼아서 그 부분에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화학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자연과학 쪽이니까 자연과학에 관심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또 화학이나 물리 과목들 당연히 또 잘해야 될 것 같고 또 끈기 있는 학생, 인내력을 가지고 성실히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학생한테 좋은 어떤 그런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원할 학과에 대한 핵심 역량들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오면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많은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이런 준비를 하려면 미리 내가 어떤 진로 탐색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탐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기가 이렇게 지원할 학과에 대한 핵심 역량을 준비해야 됩니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대입 설계를 위한 진로 진학 정보 활용하는 곳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꼭 메모 한번 해놓으세요.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 메모해놓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다양한 정보가 있어요. 진로 정보 있고요. 대학 학과 전형에 대한 안내가 있고 심지어 대학교
입시 결과까지 다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디가라는 사이트 오늘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내서. 이 부분엔 대입 정보 검색할 수 있고요. 내 성적을 나중에 넣어서 성적도 분석할 수 있어요. 또 상담도 할 수 있어요. 전화 상담이나 또는 온라인 상담할 수 있는 곳이에요. 앞으로 친하게 지내야 될 사이트죠. 그래서 나의 진로 정보, 나의 어떤 진로 정보, 전형에 대한 어떤 직업 정보도 있고요. 심리 검사도 할 수 있어요. 요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대학 학과 전형에 대한 안내도 되어 있고요. 내가 직접 성적 분석해서 가고자 하는 대학의 성적이 합당한지 과거 사례를 한번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등학교 3년 동안 꼭 친하게 지내야 될 사이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거기 보면은 학생부 3가지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교과 전형, 수능 위주 전형에 이렇게 전년도 전형 결과, 입시 결과까지도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성적으로 이 대학을 갈 수 있구나라는 것도 참고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이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대학 알림이.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학교 알림이도 들어가 보겠지만 대학 알림이 들어가면은 대학 알림이에 어떤 취업률이 어떻게 되고 장학금이 어떻게 되고 기숙사는 어떻게 되고 이런 대학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 대학 알림이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오면 다양한 교육청에서 이런 정보들을 알 수 있는 이런 책자들이 구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자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가지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양한 어떤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말들을 했는데 고등학교 선택하는 부분은 어디가 좋다? 지금 자사고나 특목고를 선택할 학생들은 이미 있겠지만은 일반고 같은 경우는 내가 좀 더 거리가 가까운 곳,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략적으로 멀리 가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좀 더 가까운 곳을 선택하면 다 어차피 고등학교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도 다 열려 있고요. 또 꿈들이라는 것도 공동으로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택하는 부분은 일단 우리 집하고 가까운 쪽이 가장 첫째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선택할 때는 3차 지원 결과까지 확인해 보고 너무 초과되는 학교는 내가 떨어질 수도 있다. 초과되는 학교를 1지망, 2지망, 3지망에 쓰다 보면 다 떨어져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15지망, 16지망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지망에 집에서 가까운 학교, 또 내가 꼭 가고 싶은 학교를 쓰고 2지망, 3지망은 아직까지 인원이 거의 차지 않은 학교를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잘못하면은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학교에 배정될 수가 있어요. 정말 운이 나쁘면 나만 떨어져서 나 혼자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경우 있어요. 종종 보면은 어디에서 연수구에서 저쪽 미추홀구라든지 굉장히 먼 곳까지 거의 뭐 1시간 이상 걸리는 곳으로 배정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하고 친구 따라서 그냥 임의로 클릭하면 안 돼요. 그렇죠? 체크할 때는 반드시 내가 어떤 학교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좀 더 학교도 알아보고 신중히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눈이 오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눈이 온다고 누가 어떤 한 학생이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선택하는 부분 무엇보다 첫 번째 선택이기 때문에 신중합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참고해가지고 학교 알림이라든지 또 그 고등학교 정보 같은 것들도 객관적으로 좀 인터넷 사이트도 들어가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선택하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모두가 다 원하는 그런 학교를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모두 다 건강하시고 좋은 어떤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시간 동안 강의 듣는다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건강하세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건강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안 맞게 건강하세요.